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주인이 되는 법, 오늘은 5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인간의 배터리의 소비를 촉진하는 2가지 팩터. 앵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앵커를 줄 수 있는지는 차차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인간의 배터리의 소비를 촉진하는 2가지 팩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 사람은 항상 인정에 메말라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중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것도 마다하지 않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상대방의 인정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유유히 생활하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쉬워서 구걸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좋아 보일 리는 없겠다. 하지만 대다수는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불기둥 속에 뛰어들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졌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연재할 글 중에 인간은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졌다 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인정해주고 잘한 점을 칭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를 충전하는 패턴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상상해보세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삶. 2. 죄책감. 죄책감은 인간에게서 에너지를 많이 고갈시키는 하나의 주범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인정을 갈구하는 행위와 죄책감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기 중요성, 인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책감에 빠져서 후회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중국의 책 중에 후우흑학이라는 당대 금서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것은 칠면피라는 것인데 두꺼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두꺼운 얼굴을 연신 강조하지만 결국은 죄책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배울 점이 있을까 하는 건설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간대할수록 상대방에게도 간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요성은 상대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받고 타인의 중요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타인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인간관계의 선순환이 유지되고 타인을 자신과의 시간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 인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그 속에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도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험의 부정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리프레이밍, 즉 의미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개념의 앵커, 자기 중요성, 죄책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면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실마리가 보일 것이고 인간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자신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이나믹한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자, 6번째, 화가 나는 원리.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으시죠? 자신이 화의 감정을 느낄 때가 리프레이밍, 즉 의미 전환을 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고 칩시다. 친구들은 다 서울대에 붙었고 자신만 떨어졌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서로 서울대에 붙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에 붙은 친구 한 명이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학교에 떨어진 사람은 화가 나게 됩니다. 대학에 붙은 나머지 친구는 화가 안 나겠죠? 그 말인즉슨 자신이 화가 날 때 자신의 컴플렉스를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입니다. 자신이 그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컴플렉스가 없으면 화도 없습니다. 그 컴플렉스는 다른 말로 부정적인 앵커로 기결됩니다. 컴플렉스는 부정적인 앵커. 우리의 내부 기억 속에는 다양한 부정적인 앵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정적인 앵커가 생성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앵커 하면 대개 나쁜 기억입니다. 즉 컴플렉스는 부정적인 앵커 이꼬르 나쁜 기억. 나쁜 기억이 나쁜 기억인 이유는 그 속에서 교훈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건 아니건 이 사고 패턴을 장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힙합 가수 50센트를 주인공을 다룬 서적 50번째 법칙에 보면 50센트가 성공할 수 있게 된 원천에는 어떤 상황이든 좋은 상황으로 해석하는 리프레이밍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교훈을 발견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자신의 부정적인 앵커를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리프레이밍 작업입니다. 리프레이밍 작업은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도,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유용한 질문이 긍정적인 의도가 뭐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앵커를 긍정적인 앵커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니 꼭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7번째, 페이싱과 리딩. 이번 글에서는 NLP한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스킬 중에 페이싱과 리딩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싱만 하더라도 설명할 것이 무지 많지만 간단하고 쉽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페이싱 후에 리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싱은 쉽게 말해 상대방의 상태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자신 말을 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페이싱 없는 리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싱이 하는 것은 경청하면서 말장구를 쳐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싱은 상대방의 상태에 자신을 맞추는 것.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주파수에 자신의 주파수가 맞춰서 일치되게 됩니다. 동조된 상태인 거죠. TV 화면이 지지직 하다가 화면이 잘 나오는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페이싱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페이싱 능력이 탁월해서 공감을 잘하게 됩니다. 남자는 리딩에 탁월한 면을 보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남녀 포함해서 부족한 것이 페이싱 능력입니다. 페이싱 능력을 구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TV나 책에서 나오는 억대 연봉 세일즈맨, 전설의 협상가, 이런 사람은 페이싱의 기재입니다. 페이싱 없는 리딩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리딩을 흔히 말해 이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끌기 위해서 동조하는 주파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양자 물리학에 밝힌 바로 인간의 몸은 에너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전기 에너지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파수처럼 우리 몸에 전기 에너지가 돌고 있습니다. 타인과 동조화가 되려면 이 주파수가 맞아야 하고 이것은 페이싱 되어야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코드가 맞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코드가 맞다라는 말이 페이싱이 된 상태, 즉 주파수 일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영화를 보거나 월드컵의 한일전을 응원할 때 우리는 서로 페이싱 상태가 됩니다. 하나의 타겟에 대해 같은 마음가짐으로, 즉 한국이 이기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명언에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으로 한 곳에 뭉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어떤 기업도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노력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페이싱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페이싱은 기업의 전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전망도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입니다. 리딩은 기본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페이싱만 신경 쓴다면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효율적인 인간관계와 전에는 맛보지 못한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대와 주파수가 일치되고 동조된 느낌은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기분 좋은 느낌, 월드컵 때 한국팀을 응원하면서 서로 동조되는 느낌, 아무튼 좋은 느낌입니다. 페이싱의 종류와 어떻게 페이싱을 해야 하는지는 다음 글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페이싱 해부. 페이싱 개요 및 백트래킹. 전 시간에는 페이싱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배워왔다면 이번 시간에는 페이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페이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지난 글을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페이싱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동조와, 즉 주파수 맞추기, 상대방의 상태에 자신을 맞추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대화를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상태에 자신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의 얘기처럼 잘 들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세부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1. 백트래킹 말 맞추기. 2. 호흡 맞추기. 3. 상대방의 목소리 톤 맞추기. 먼저 백트래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백트래킹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을 반복해주면 따라한다는 인상이 바뀌면 오히려 역효과이니 평소 때는 그래 같은 추임새를 넣다가 중요한 부분에 반복해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5에서 10마디 정도에 한 번씩 넣어줘도 좋고 상대방 이야기가 끊기지 않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두 명의 대화를 통해서 백트래킹을 배워봅시다. 남 1. 어제 코엑스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붐벼서 정신없어 죽는 줄 알았어. 남 2.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었겠구나. 땡. 여기서 남2는 백트래킹을 한답시고 붐벼서 많아서로 동의를 편안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트래킹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변환했다는 것은 일치되는 주파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똑같이 붐벼서로 백트래킹을 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화 중에 보면 대개 자신의 언어로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공감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올바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남 1. 어제 코엑스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붐벼서 정신없어 죽는 줄 알았어. 남 2. 사람들이 너무 붐벼서 정신없었겠구나. 딩동댕. 사실 백트래킹은 우리가 상대방의 대화에 몰입되고 공감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백트래킹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대화에 몰입되면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공감, 몰입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4가지입니다. 1. 상대방의 말을 반복한다. 백트래킹. 2. 목소리 톤이 비슷해진다. 보이스. 3. 호흡이 맞춰진다. 브리딩. 4. 아이 컨택이 편하다. 아이 컨택. 5. 몸동작이 일치된다. 미러링. NLP의 페이싱 기술은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고 공감이 되었을 때의 행동은 먼저 해서 좀 더 빠르게 공감의 상태로 들어가는 스킬일 것입니다. 이 모든 스킬들이 통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필수 요건입니다. 인간은 항상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알아차리는 직관력이 있습니다. 진심 없는 모든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현란한 말솜씨를 뽐내도 인간의 무의식은 그것을 알아채고 뭔가 이상한 기분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자신의 신뢰도가 높은 사람을 우리는 직관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직관력이 우수하지만 자신에게 전달되는 느낌보다는 논리에 의지하게 됩니다. 논리보다 직관이 정확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감 또는 촉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정확도는 매우 높습니다. TV에 보면 많은 달인들이 나옵니다. 저울보다 더 정확하게 손으로 양을 측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감을 키워왔고
그 감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감을 키웠으나 그 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진심을 가지고 패싱 스킬뿐만 아니라 모든 스킬을 써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진심이라는 것은 저 사람과 같은 입장에 내가 처해 있다면 내가 아마 그럴 거야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도 그렇게 느낀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인간의 무의식과 본능, 행동 패턴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나 종교 교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만 봐도 독일의 대다수가 히틀러의 사상에 맹신하고 함몰되었습니다. 요즘 TV 광고도 인간의 무의식적 동일한 패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기본적으로 인간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도 증가합니다. 페이싱도 인간의 똑같음을 마음가짐, 말, 행동으로 일치시켜서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페이싱이라는 말이 보조를 맞추다 같이 상대방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공통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말을 할 때 말을 끊지 말고 백트래킹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못 봤어. 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가 할 줄 몰랐어. 어디 헐린 것 같아. 이 말은 효과적이라는 말을 대변해 주지만 슬픈 현실입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몰입해서 귀담아주지 않고 충고하기 바빴고 나 역시 귀담아 듣기보다는 충고하기에 바빴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그리고 백트래킹을 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이싱의 다른 스킬로도 배워서 페이싱의 기재가 되어보자고요. 감사합니다.